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제헌절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큰 결단과 양보를 이어왔습니다. 소수석의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해왔고 원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약속대로 양보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당임에도 행안위 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임위의 우선 선택권도 여당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끝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2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 여당의 무책임에 심히 유감입니다. 국민 일상 곳곳이 경제 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음이 일고 있는 만큼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과 대통령실 친인척 비선 논란, 온갖 공약 파기와 경제 무능까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제대로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결국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인사 실패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민생경제특위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이라도 먼저 합의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생경제특위를 우선 가동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의 중점 입법과제인 유류세 추가이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난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면 리터당 200원 가량을 당장 추가로 인하할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법 역시 1인당 월 3만 원, 4인 가구 기준일 경우에 가구당 약 12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3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 최근 논란을 빚은 극우 유튜버 누나의 행정관 채용도 여당 대표가 7급으로 추천했지만 안타깝게 9급이 됐다는 지인의 아들도 애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 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늘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실상 지인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적 채용이라는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입니다.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없는 프레임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입니다.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부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헌절 메시지로 5월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련의 인사 참사와 비선 농단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즉시 인사 라인에 책임을 묻고 비선과 밀실로 얼룩진 현행 인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5월 정신 메시지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7월에는 변화와 행동으로 반성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